저기 상공 7,000피트 위 작은 경비행기 아닙니다. 조종사는 갑자기 쓰러졌고 13살 브라이언 로브스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혼자 남겨졌어요. 네, 이게 바로 게리 풀슨의 소설, 그 유명한 손도끼의 정말 숨막히는 시작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소설의 첫 부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 강렬한 시작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그때 처한 상황이 참 복잡했죠. 부모님 이혼 문제도 있고 특히 엄마에 대한 어떤 비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여름방학 동안 캐나다 유전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정 자체가 처음부터 좀 불안한 면이 있었던 거죠. 내면의 혼란이랄까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고통 위에 정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덮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소설 초반은 브라이언의 그 내면 상태를 아주 집요하게 묘사해요. 뭐랄까, 이혼, 비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변호사나 판사 얘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혼 후 첫 여름인데 아버지를 만나는 게 의무적인 면회권 행사처럼 느껴진다는 점도 브라이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내적인 갈등이 곧 닥칠 그 외부적인 재난과 어떻게 맞물릴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내면의 폭풍 같은 걸 안고 이제 엄청난 소음이 나는 그 세스나 466 경비행기에 타게 되죠. 네, 소음이 정말 대단했다고 묘사되죠. 조종사는 처음에는 좀 과묵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브라이언한테 조종관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비행법 같은 걸 알려주고요. 조종관을 움직여봐라. 페달을 살짝 밟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작가가 의도한 어떤 장치일까? 생각해볼 부분이죠. 그 짧은 경험이 나중에는 정말 생사를 가려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브라이언은 뭐 영화나 TV에서나 봤지 실제 조종석은 처음이었을 텐데 조종사는 또 비행 크고 쉬워. 배우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네,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곧 닥칠 그 극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물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도끼죠. 아, 맞다. 손도끼. 떠나기 전에 엄마가 선물로 준 건데 브라이언은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아 있어요. 네, 어색해했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 근데 엄마 실망시킬까 봐 마지못해서 허리벨트에 차고 있었던 거잖아요. 가죽 케이스에 황동립에 딸린 그런? 이 손도끼의 등장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처음에는 브라이언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엄마와의 관계, 또 그 비밀과 연결된 뭔가 불편한 상징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못해 받은 선물 같은 느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브라이언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그 비밀과 생존 도구인 손도끼가 전부 엄마로부터 왔다는 설정이 참 의미심장하죠? 아, 그러네요. 그 평온했던 비행은 근데 오래가지 못하죠. 조종사가 갑자기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요. 네, 처음엔 그냥 어깨가 묵직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불쾌한 냄새 이야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수솔의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조종사의 외침. 가슴이 맙수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이게 완전한 전환점이죠. 네. 그러면서 막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조종석에 그대로 쓰러지고 온몸을 뒤틀다가 결국엔 움직임을 멈추죠. 심장마비예요. 작자가 이 과정을 정말 짧고 강렬하게 묘사해서 독자들도 같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이언이 예전에 쇼핑몰에서 심장마비 환자를 봤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정말 실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목격하고 이제 이 통제 불능의 비행기 안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귀에는 그 시끄러운 엔진 소리만 들리고 하늘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소설에서는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브라이언의 모든 걸 마비시켰다고 표현해요. 생각, 호흡, 심장박동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혼이라는 그 내면의 고통 위에 이제는 진짜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대로 덮쳐버린 거군요. 네, 완전히요.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생존 위기가 동시에 닥친 거죠.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그 비밀이라는 상처를 안고 있던 소년 브라이언, 이제는 북부항야 산공, 어쩌면 추락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행기 안에서 완전한 고독과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위기가 정말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그리고 그의 벨트에는 여전히 처음엔 그렇게 어색해했던 엄마가 준 그 손도끼가 매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자신도 잠시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물건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인 셈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의 상처와 갑작스럽게 닥친 극한의 생존 위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쳤을 때 한 인간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거나 붙잡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